안녕하십니까. 에poch의 존재들 TV입니다. 에로티시즘 콘서트 7번째 이야기, 제키와 로버트 케네디의 섹스 스캔들 동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 제클린과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의 스캔들, 다시 말하면 시동생과 형수가 바람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헤이만의 바비 앤드 제키라는 책과 플린터와 데이비드 아이젠바흐의 One Nation Under Sex라는 책에 나오는 자료들을 모아서 본 작가가 애드립을 가미해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먼저 로버트 케네디가 어떤 사람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버트는 광산재벌의 딸인 에델 스카일과 결혼을 해서 수라에 11명이나 되는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애들만 가지고도 축구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규모겠죠. 로버트 케네디는 존 F 케네디의 바로 밑에 동생인데, 케네디 정부에서 36살, 굉장히 젊죠. 36살 때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4년 재임하는 중에 형 케네디가 저질러 놓은 섹스 스캔들을 수습하느라고 신경을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특히 맞바람을 피는 형수 제클린과 하고 선박왕 오나시스의 연인관계를 끊게 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오나시스가 이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1964년에 케네디가의 영광이자 맏형인 존 F 케네디가 졸지에 암살되자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남편을 잃어서 충격을 받은 형수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럼 없이 자주 만나게 되어 연정이 싹튼 것으로 보입니다. 제클린 케네디는 어떤 여자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제클린의 남편인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결혼 전부터 바람둥이였는데, 결혼 후에도 섹스 중독자처럼 영화배우나 모델, 항공 승무원 등 백악관 인턴들과 바람을 무수하게 피웠습니다. 이에 영부인 제클린은 처음에는 이를 참았지만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보란듯이 할리우드 영화배우 홀든과 말론 브란도, 그 다음에 피아트 자동차 회장 아그넬리, 그 다음에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 등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먼저 제클린과 로버트의 스캔들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의 인맥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시면은 아시는 바처럼 존 F 케네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인 제클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버트 케네디와 그 부인 에델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는 제클린의 여동생인 리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근데 그 리는 그리스 선박왕인 오나시스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오나시스는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인 제클린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게 이제 제클린의 맞바람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제클린은 로버트 케네디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좀 이상한 집안이죠. 네 번째로 로버트 케네디와 오나시스는 연적이자 앙숙입니다. 선박왕 오나시스가 자신 소유의 호화 요트에 형수 제클린을 초청해서 꼬시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로버트 케네디는 형 존 F 케네디의 부탁을 받고 제클린과 오나시스의 관계를 종식시키려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오나시스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노련한 오나시스는 로버트의 요청을 외면한 채 30대 제클린을 돈으로 꼬셔서 애인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제키를 꼬신 오나시스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시비를 걸자 서로 앙숙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제키가 케네디 장례식에 참석한 오나시스를 백악관에 이틀씩이나 머물게 했다는 사실이 로버트로서는 도저히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나시스는 제키와 결혼할 생각을 하고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오나시스의 오기이고 특징이고 배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나시스는 한 칼럼니스트에게 제키와 제키의 여동생 리가 자기와 연인관계임을 넌지시 밝혀서 로버트가 자기 애정 행각에
개입하면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글을 쓰겠습니다. 로버트는 친구에게 신문 칼럼을 읽은 소감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오나시스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네. 전부터 뱀처럼 교활하게 굴더니 아직도 뱀처럼 행동하고 다니네. 오나시스가 돈이 많다는 것 빼고는 좋은 게 별로 없는데 제키가 왜 다 늙은 놈을 좋아하게 됐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제키가 오나시스를 더 이상 만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내 뜻대로 안 되네. 우리 가문이 백악관을 재탈환하려면 내가 일단 상원의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집안의 명성이 유지되어야 대선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인데 제키가 동생의 애인인 오나시스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앞으로 내 진로에 장애가 될 것이 걱정이 돼. 로버트가 내세운 정치적인 이유는 두 사람의 연애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로버트 자신도 조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까놓고 말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로버트가 제키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나시스에게 양보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존 케네디가 비명의 세상을 떠나고 몇 달이 지나자 1964년 봄 제키는 제키의 여동생 리, 그녀의 남편 폴란드 라지엘 왕자와 그리고 로버트와 함께 서인도 제도의 안티구아 섬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로버트의 아내 에델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추측기로는 보살피 아들들이 8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로버트가 1964년 상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이사하면서 제키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몇 블록 떨어진 곳에 거처를 잡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오나시스는 제키와 로버트의 관계를 의심하고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로버트와 제키가 관계를 가진 게 틀림없어. 존 케네디가 제키의 여동생과 관계를 한 것처럼 제키는 존 케네디의 남동생과 관계를 맺은 것이 분명해. 실제로 로버트의 운전기사는 그를 자정 무렵 제크린이 사는 맨하튼 아파트 인근에 내려주고 이튿날 아침에 그를 데리러 다녀야 했습니다. FBI 비밀 파일도 로버트가 여가 시간을 늘 제크린과 보내고 있고 같은 호텔 스위트 룸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키와 로버트의 로맨스는 뉴욕에서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1964년 제크린과 친분이 있어서 그녀의 자택에 자주 놀러갔던 발레리나 마고 폰테인은 로버트가 제크린의 집에 자주 드나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두 사람이 자주 어울리는 모습이 측근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 소문은 결국 로버트의 부인 에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델은 케네디 행정부 시절 주미 영국 대사와 프랑스 대사 등에게 로버트의 스캔들의 사실 여부를 탐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로버트의 아내 에델은 남편과 제키의 관계를 눈치채고 제키가 남편을 만나러 오면 화를 내면서 자리를 피하는 방식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에델은 로버트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영부인이 되기 위한 대가로 자기 남편이 제키를 비롯한 여자들과 바람 피우는 것을 참기로 했습니다. 로버트가 상원의원에 당선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제키는 그와 함께 플로리다 밤비치로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양지에서 제키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는 가슴팍을 풀어 헤치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을 때 로버트가 흰색 수영복을 입고 나타나 제키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키스를 하면서 로버트가 제키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잠시 후에 제키가 일어나서 몸에 타월을 두른 뒤에 집 안으로 들어가고 로버트도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로버트는 여가 시간을 뉴욕에서는 제키와 함께 버지니아에서는 에델과 함께하는 두 집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로버트는 수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그 중에서 제키를 특히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은 드러내놓고 교제를 했습니다.
마치 상사병에 걸린 10대들처럼 마냥 어울려 다녔고요. 뉴욕의 고급 클럽에 가서 밤새 숨을 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델을 11명의 아이들에게 볼모가 되게 만들어 놓은 로버트는 제키와 뉴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에 두 사람의 사랑은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로버트가 에델을 버리고 제키와 결혼하지 않을까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가 대권 도전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을 간파하게 된 오나시스는 제키를 독점하려고 갖은 술책과 호기를 부림으로써 생각이 많은 로버트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로버트를 비장의 무기로 매장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제키를 잃을 것 같아서 참고 있는 거야. 선보왕은 제키의 집 아파트를 임대해서 로버트가 제키 집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차단 감시하려 했습니다. 로버트가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어도 뭐라고 하지 않더니 내가 제키 집에 찾아가면 수위들이 수군거린다네. 오나시스와 제키는 로버트 때문에 자주 언쟁을 벌였습니다. 당신 남자친구 로버트는 멍청이 같아. 오나시스의 말에 제키는 곧바로 대꾸했습니다. 글쎄 잘못 짚은 것 같은데 로버트와 제커리는 오나시스의 감시를 피해 호텔방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키는 두 거물 남자를 경쟁시키는 재주를 부렸습니다. 제키는 풍족한 생활을 꾸리기 위해서 늙었지만 돈 많은 오나시스가 필요했고 로버트를 향해서는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면 오나시스와 결혼하겠다고 울음장을 놓아 그가 자기를 멀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버트가 대통령직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제키는 로버트도 형과 같은 운명을 밟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1968년 대선의 경쟁자인 존슨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FBI와 CIA는 로버트가 제키를 만나고 다니는 현장을 파일로 작성해서 전달했습니다. 이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는 로버트는 68년 3월 민주당 대선 경선 도전을 발표하면서 제키와의 4년간에 걸친 연인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당시 대통령인 존슨이 차기 대권을 포기한다는 발표를 듣고 난 다음 로버트 대선 캠프의 전략회의에 참석한 제키는 토론 도중에 흥분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정을 둘러보면서 분위기를 높이 띄웠습니다. 우리가 백악관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을 들은 애들이 이 말을 가로채며 인상을 썼습니다. 아니 형님, 우리가 무슨 뜻인가요? 형님이 출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로버트와 내가 백악관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키는 얼굴이 빨개져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오나시스는 로버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은 제키의 마음이 변할까봐 그녀에게 수차례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키는 로버트의 대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11월까지 오나시스와 결혼을 올리지 않겠다고 로버트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나시스는 로버트가 원하는 대로 잠자코 있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로버트를 공경에 빠뜨려 대선 가드에 자주 찬물을 끼얹으려고 했습니다. 제키의 변덕이나 낭비를 지적하면서 로버트와 제키와의 투혼의 가능성을 언론에 교묘하게 제보함으로써 로버트를 엿먹이려고 했습니다. 로버트는 안심이 안 돼 에델과 제수씨를 제키에게 보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제키가 오나시스와 결혼하지 말아달라고 전하고 그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본 한 언론인이 로버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키와 오나시스의 결혼을 어떻게 할 참이요? 때가 되면 그 일을 처리할 거요. 아마도 제키는 내가 죽으면 오나시스와 결혼할 것이요. 영악한 오나시스는 로버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키가 자기를 떠나 로버트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는 로버트가 대통령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68년 6월 4일 캘리포니아 경선에서 로버트는 흑인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경선에서 이김으로써 혁한 탈환의 서광이 보여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로버트는 로스앤젤레스 엠베서더 호텔의 부엌에서 팔레스타인 출신의 서한서한의 총을 맞고 중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의식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제키는 뉴욕에서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부인 에델이 고마움에 겨워 제키를 포옹했고 죽어가는 애인과 함께 있으라고 자리도 비켜주었습니다. 이런 연려가 다 있나? 제키가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 로버트의 인공호흡기를 떼냈습니다. 조강지체인 에델도 그의 동생 테드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녀가 했습니다. 연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오나시스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희낙낙하면서 떠들어댔습니다. 그가 케네디 가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어. 로버트가 죽어 마지막 끈이 떨어졌어요. 선박왕은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제 제키는 내 거다! 제키는 로버트가 예언한 대로 그가 죽은 뒤 4개월 반 만인 1968년 10월 20일 오나시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 신문들은 제키가 우리를 배신했다. 분노와 충격, 당혹이라는 활자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지금까지 에로티즘 콘서트 17번째 이야기 제키와 로버트 케네디의 섹스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감상하셨습니다. 이 동영상이 시청자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 소감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